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겪은 일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나 가벼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지금은 그 상처들이 점차 낫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인간미이고 힘들 때 떠나간다면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말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상놈이 제 남편이라 더 어려웠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에게 보답했고 결국 그 인간은 파국을 면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오늘은 속을 털고 싶어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주세요. 세상은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건강을 잃어보니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항상 1등이었고 스카이 대회도 들어갔었어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전에 메이저 기업에 입사했어요. 일할 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적인 삶은 모두 내려놓고 일했더니 최연소 과장까지 칭찬받았죠. 그렇게 한 업무에서 교수 출신의 남성과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 두 가족은 모두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결혼 전에 아버지가 다닌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알리고 빠르게 진행해 결혼식을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저희에게 작은 집을 신혼집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집을 사오지 못했고 저희 둘의 돈으로는 경기도 변두리의 전셋집 정도만 구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일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고민을 보고 고심 끝에 집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걱정하시면서도 집을 받아도 자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는 아빠는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며 집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서로의 걱정을 이야기하며 집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딸이 결혼할 때 집을 주신다고? 좀 과하지 않아? 말을 해봤지만 부모님들은 딸이 멀리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걸 못 보나 봐. 감사하게 받겠다고 했어. 남자친구에겐 부모님이 집을 주시기로 했다고 말했어. 정말로 주신다며 와, 세상에 감사하다. 그 집이면 일하는 곳도 가깝고 좋겠다. 하지만 마음이 좀 불편해. 내가 놓으라고 생각한 집인데 받으니까 걱정도 되고 무리하시는 것 같아. 아, 그럼 결혼하면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어때? 집값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부모가 주신 집과 용돈을 받고 서로 나눠서 살아갈게. 부모님께서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편안한 집에서 살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작지만 진심을 담아 받아주세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돈을 안 주셔도 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신경 쓰여서라고 하니 받아주셨어요.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아빠 아직 힘들어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도 괜찮아요. 우리는 더욱 감사하죠. 집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답해 주시면 충분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장서방은 생각이 깊으셨는데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자고 모은 돈이니까 다 쓰겠다 라고 했어요. 아빠는 다 쓰지 말고 원하는 거 사세요.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아온 만큼 이제는 그래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아량에 감동했던 하루였습니다. 제목
부부간의 변화자아 모으다 필요할 때 사용하게 나한테 주준 집 탓에 애들이 주는 용돈 쓰기도 싫다며 소중히 다가 되신 부모님께서 자식 사랑이 정말로 엄청난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응원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하고 출산도 잘 해나가던 중 휴직을 하게 된 저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가짐도 변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인맥을 쌓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장현이 알지? 그녀 완전 출세했다더라. 학창 시절의 공부는 담배했거든. 학교도 많이 안 다니고 짤래 직전까지 갈 뻔했고 대학도 겨우 전문대를 다녔는데 코스메틱 회사 대표가 됐대. 어머, 대학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대표가 되다니. 그 회사가 초과 거래를 했다던데? 걔네 집은 돈 있어도 좀 있더라. 전문대 간 건 쟤나 아버지가 강제로 유학시켰나 봐. 연락이 끊기거나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있던 게 아마 해왔을걸? 결혼하고 선임을 맞춰 대표직을 맡았다더라. 정말 잘 됐네? 이 도통 놀랍다. 사람 일을 모른단 말이냐? 그전엔 대학만이 성공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길이 있구나. 역시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 그녀가 뭐 할 건지 알아? 노력을 했으니 저 가닥에 재수 좋아서 대표가 되지. 지원이도 알지? 그는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거래. 저가가 엄청나게 밀어주시더니 만장이니 거기 당 의원이자. 아, 역시 처가가 좋아야 출세를 하는데 아휴, 내 인생이란 남편이 2명의 친구들이 처해한다는 말을 했어. 자기 인생은 왜 이러냐 말끝을 흐리는 게 영 어렵네.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았어. 내 인생이라나.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이 부족해서 당신이 출세를 못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을 하다 그만해? 그냥 해 아이.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충분하다 뭘 또 그렇게 받아들어. 요즘 들어 이 말 많이 해 알아. 우리 집이 부족해서 당신이 출세를 못하니? 아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 그래서 들려 그런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냥 친구 근황을 말하는 건데 왜 그래? 말 끝에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야. 당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발로 뛰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남에게 기대지 말고 출세하려 하지. 자신의 능력으로 오르지 못할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간 무너지는 법이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발전이나 하세요. 남편의 한마디에 저도 화가 났었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온 감정을 담은 한마디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들었다가 모든 말들이 잘된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저는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 집이 부족해서 자기가 출세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분명히 해두려고 한마디를 3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에는 안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다음에는 대놓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님께 제가 거기 대학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 전에 보니까 거기 학교 교수님과 친하신 것 같은데 거기 우리 아빠 동창 있으십니다. 아마 총장님이실 거려. 그런데 갑자기 거기 대학은 왜 거기로 가고 싶어요? 거기 교수 자리가 낮대. 그런데 지원자는 많고 내 과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상했던 일이기는 한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백서 줄 수 있으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큰 일을 한다는데 장인 어르신이라면 도와주실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지요. 한번 말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글쎄, 우리 아빠가 감사실에 있던 분이라 부정부패 청탁 그런 것처럼 룰을 어기는 건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혼만 날 것 같은데. 그래, 아버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아이, 그래도 이건 사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일단 말이라도 해봐야죠. 알았어요.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단 한 번도 당신 친구들 부탁이라도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말은 해볼게요. 남편은 아빠 인맥을 뒤에 업고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 이르기에 아빠한테 말씀은 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서방이 이직하고 싶다면 언제나 능력을 더 키우면 됩니다. 그럼 아빠 100은 필요 없어져. 괜히 능력 없는 인간들이 100을 쓰라고 부탁하는 거야? 아빠는 그런 거 알면서 그러냐? 알면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거야? 장서방태에 전화해서 일러줄 테니 인맥파리에서 좋은 것을 찾아다오고 그 시간에 능력을 키우라고 해. 역시 아빠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력을 키우라고 하셨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남편에게는 확실하게 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괜히 아빠에게 부탁해서 엄청 혼나서 후회했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그날부터 저와 대화를 안 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고 다정하게 대해도 아빠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쟤를 피하셨죠. 그리고 매일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는 거야? 맨날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와서 아이를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정신 차려봐. 나는 싫어하는데? 부모님도 내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왜 당신을 싫어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왜 당신을 싫어하겠어? 아무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래? 100 좀 써달라는데 그걸 안 써주면 그 자리 누가 되는 줄 알아? 나의 후배가 되었어. 나보다 못한 놈이 신뢰합니다. 내가 위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꿈을 좀 꿔보라고 그렇게 막는 사람의 말이 술에 취해 말하는 남편의 고백이 이렇게 마음을 뒤흔던 남자였어. 정말로 너를 만나서 정말로 행복했어. 하지만 지금 이게 후회되기도 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이게 더 나아갈 이유로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만 정체가 나 있을까? 그런 남편의 말에 속이 다 시릴 뿐이야. 정말 많이 아팠어. 부모들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 수준으로 가지라고 잡아 끌렸어. 왜 이리 자책해?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대답했어. 아버지를 탓해야겠지. 대학을 못 가는 내가. 내 능력 부족이야. 하지만 그 말이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거야. 넌 편한 삶을 산단다. 못 들어간 것 우리 아버지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하지만 그는 내 잘못이 맞다고 이야기했어. 현실을 직시해도 되겠다고. 내 잘못이야. 어린이들에게도 내 잘못인데.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의 책임인가요? 나의 생각이 당신의 편이 됐다고 믿을 순 없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다. 그렇게 했어. 당신이 나를 피했네. 어제는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 다 참고만 살아야 해. 아빠가 욕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고마워. 내가 어머님을 욕했다면 어땠을까?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말해주는 것도 죄야? 현실을 직시하라네. 남 탓하다 보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다 쏟아냈어. 그러니 속이 시원했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가워. 더 차가워졌어. 우리 둘은 집에서 하는 말은 다 아이에 대한 것뿐이었어. 우리 관계는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끝났고 복직을 하게 됐어. 아이는 엄마가 보기로 했어. 매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엄마의 용돈과 아이 돌봄 비용을 내야 했지. 그런데 복직 후 얼마 안 돼 몸이 좋지 않아져.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 남편과의 문제가 제일 컸어. 바쁜 업무와 아이 돌보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나 봐. 결국 마비 상태에 이르러 몸 상태가 악화됐어. 의사가 스트레스를 제한해야 몸이 돌아올 거라고 해. 푹 쉬면 나을 수 있다는데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첫날부터 남편이 나를 괴롭혔어. 남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당신 이제 돈 못 받는데 전보다 더 아껴 살아야 해야. 먼저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 끊자 뭐. 아, 애야. 내가 볼 테니까 엄마한테 수고비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집값을 명목으로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자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용돈을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자고 단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 우리가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수입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 쓸데없는 비용은 줄여야지. 그동안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살았어. 큰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 집 안 줬으면 그 용돈보다 더 많은 돈 월세로 받으면서 사실 수 있을 텐데 자식 생각해서 주신 거였어. 당신 참 너무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내 돈을 생활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용돈 끊일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어이없는 일투성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둔 거잖아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집값의 명목으로 드리는 용돈을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그 즉시 끊어버린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남편은 속이 좁다 못해 없는 것 같았고요. 머저리 중에 제일 머저리를 내가 맡았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저는 이제 수입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용돈을 안 주면 더 이상 용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남편이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생활비를 점검해 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남편의 수입으로 엄마에게 용돈까지 지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드렸던 용돈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유감스럽지만 엄마는 그렇구나. 괜찮아.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했잖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만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 너희가 주었던 돈은 모아둔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결국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더 잘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안 되네. 나 참 나쁜 딸 같아. 엄마는 그런 소리 마라.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기쁨이야 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엄마는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남편을 잡지 않고 힘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을 잡으려 하면 더 큰 타격이 있으니 알아둬라. 회사를 쉬면서 치료를 받았던 저의 상황도 이해해 주셨고 이젠 복직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단속하지 않아줬어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가지려 노력했더니 상태가 금방 호전되었어요. 아이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걱정했지만 지금은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종일 함께 있어서 안정감을 더 느꼈고 애착이 잘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남편만 빼고요. 집에 오면 좀 치워라, 치워. 아, 이 집은 대체 뭐죠? 돼지 우리가 아니에요? 아이야, 도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당신이 애를 좀 봐봐. 치워놓으면 금방 어지러워져. 게다가 오늘은 애 예방주사 받아오는 날이라 애도 짜증이 심해서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소리야. 잔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고 식탁에 차려놨어요. 으휴, 집에만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속이 터져서 반찬은 뭐야? 매일 똑같은 밑반찬. 아휴, 내가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아, 나는 그런 반찬도 못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반찬 투정 그만하고 어서 먹고 나랑 교대해. 애를 지금 내려놓으면 울 거예요. 저를 닥달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입니다. 가끔씩 전화가 오면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데요. 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일 때문에 우리 아들 만났는데 걔는 살이 쭉 빠졌던데. 그 친구는 맨날 술을 마시고 다니니까 그래요.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없어요. 오직 얻는 것만 없다. 이러다가 동네에서 미혼모가 된대요. 평일에 없어도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도 매주 골프를 치러 나가니까 제가 졸지에 미혼모가 됐나 봐요.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그런 걸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그냥 똑같은 거죠. 저 자식 먹잖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아등바등 사는데 잔소리까지 듣고 있으면 나는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참고 견뎌야 해.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먹여주고 지킨다. 당신의 시댁에서 트러블이 있나요? 올려보자고요. 지금 제가 주소에 문제가 생겼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번역만 담당하니 이야기의 해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 도와드릴 거예요. 잘 보살펴 볼게요. 흑유.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말을 다 했어. 그때 내가 한 말이 지금 여기서 복수하는 거야? 뭐야, 아이 여자가 진짜. 당신도 그랬잖아. 나 일 그만두자마자 우리 집은 용돈 끊어버린 무능화 주제야. 아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끝까지 어머님 변관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쳤어요.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제 열과 성을 다할 순 없잖아요. 지들도 어머님 간병하기 귀찮고 병실도 여자 병실이 남자인 아버님과 남편이 그곳에 있기에는 불편하니 결국은 간병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보면서 종종 어머님 병실에 가서 과일도 갖다 들리고 간식도 사다 들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하는 생각이었죠. 반면에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머님은 물론이고 저한테까지 어머님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그날 이후 한 번 오셨다고 해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들 자식 다 쓸모없고 며느리라 딸이 좋다고 자기가 너무 아들 그랬던 게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 저도 용서해 드렸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일은 단락됐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전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네 집불란만 될까 봐 고심하다가 연락해. 요즘 내 남편 내가 다니는 호텔에 자주 와. 그거 알고 있어? 호텔. 그래. 무슨 헬스장이나 라운지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남편 맨날 수리떡 기대하고거든. 물론 라운지나 헬스장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곳을 가 여자랑 룸을 예약하고.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확실한 거라고 여자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정말 확실해요. 혹시나 찍는 한국 이름 확인하고 그 층에서 기다렸는데 숨어서 보니까 내 존재는 들키지 않았어요. 여자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보내줄게. 사람 미치고 있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왜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귀여운 딸이야. 그 여자는 심지어 미혼이에요. 내 남편은 결혼해버린 거고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유부남일까요? 알고 만나는 걸까요? 제가 몰라서 전화했어요. 너는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화잘했어요. 나 정말 몰랐고 너 없었으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고마워. 나는 처리할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물어봤어요. 당신 큰일 날 것 같아. 그 호텔에서 내 친구 일하는 거 모르는데 바람을 피워야 한다면 내 귀에 안 와도 되게 피해야겠어. 나쁜 일인데. 혹은 다른 사람인가요?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이혼이야. 맞죠? 이혼하자고 부탁하네요. 내가 유책 배우자로 낸다고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이게 목표예요. 그 여자는 상관없어. 당신과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사위를 따지면 저도 끝나니까 이걸로 끝냅시다. 너는 정신없이 시화언네. 내 생각으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야겠어. 준 후면 되어야 한다.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전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네 집불란만 될까 봐 고심하다가 연락해. 요즘 내 남편 내가 다니는 호텔에 자주 와. 그거 알고 있어?
호텔. 그래. 무슨 헬스장이나 라운지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남편 맨날 수리떡 기대하고거든. 물론 라운지나 헬스장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곳을 가 여자랑 룸을 예약하고. 너는 여전히 조용히 있지 않겠지? 내가 아는 대로, 그래, 어딘가 가만둬보자 해봐. 기대하고 있을게.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바람을 피면서 그랬는지 전혀 말 안 하면 끝나는 것을 일찍 말하지 않았을 거야. 진지하게 끝내줄 거야. 어쩔 수 없어. 내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때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등신되면서.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서 협의를 하려 했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남편의 행동을 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남편이 뭘 했는지 다 알게 되었어. 바로 카드 내역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온 후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던 거였어. 그곳에 매일 갔으니까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상상도 못해. 엄청난 액수였고 그것 때문에 빚이 많아졌다. 카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받았다더군. 바람이 아니더라도 그는 이혼해야 했던 인간이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추악해졌을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 전날 밤 바람 피는 걸 들켜서 짐을 싸고 나갔는데 당신은 사소한 짓도 안 하고 다녔다더라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기 때문이었어. 정말 대단해. 그 때문에 빚내고 대출받고 이곳저곳에서 그런 거래? 그러니 당신이 아빠한테 돈 좀 써달라고 했었어야 했겠다. 그러니까 고의로 친구들과 인맥을 쌓느라 그런 건 아니겠지. 나도 쉬게 두면서 어려운 길로 나아가고 싶을 거야. 밑이 급해.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싶니? 제대로 쳐를 것 같아. 그 여자를 탔길 원해?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많은 빚을 쓴다는 걸 당신은 내게 너 그 사람이야 속도까지 내 기다려요. 너무 작고 내 미래를 위해 너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면서 너야 그냥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냥 쿨하게 헤어집시다. 안심하셔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억지로 하면서 나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판을 기억해요. 내 가정인 마리오 시북의 회진과 성과를 더 나아지기 원하고 싶어졌고 더 긴급해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어디나 나은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석촌으로 몇천 남밀고 아깝다. 그러다가 이행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것이 좀 개인 빚이자 딸 갈랐다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대가 하루하루 만나서 있는지 남편이 난 상황에서 재산이어서 나온지 커편함 덜이가 덜이입니다. 양육권은 전 남편이 전주로 둬고요. 남편도 저도 손해볼 업화가 서로 노논소설로 결마지 않습니다. 그날 집으로 남편만 가면 되는 상장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이라 느리더라도 남편이 지금지 무조약이 없고 양육권 미성더 성결우에게 주어주은 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지 모르면서 잠재한 가즘은 인상복할 여신 좁겼을 것 쳐요. 우리 가을 결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뭐 밥 없을 그 처해 그 결이 어떻수이는지 나에게 주짜서가 없어요. 최대한을 남편으로 해서 제 삭샷을 줘서 그인 더위로 한이지가 저의 목표이었습니다. 까지 것들은 알도 내버게이션 아이템 그 사람의 미래를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구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가장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인 회사의 대표님이었어요. 여러 선배들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회사의 비서실을 포함한 인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대표님은 약속된 사람 이외에는 만나지 않는다고 해요. 즉흥적인 일을 싫어하거나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이름만 언급하면 대표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만 전달해 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자 대표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은 과장된 접근을 했고 출세를 위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사랑과 혼인 중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딸을 알고 계셨나요?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요. 이혼을 한다고만 들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라는 걸 몰랐네요. 결혼을 막고 학교를 옮기겠다고 할 때 알아차려야 했는데요. 교수도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네요. 거짓을 퍼뜨리고 가족을 버리고 결혼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은 결국 팔자 미만인 대표님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아이한테도 올바르고 틀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 딸도 고소할 건가요? 상당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따님께 확인해 보고요.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면 고소할 거고요. 이혼남인 줄 알았다 하고 이 결혼을 끝내주신다고 약속하면 상간녀 소송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딸이 만났다면요. 정말로 이혼남인 줄 알고 있었다네요. 자기도 정말 이러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해요. 길리길리 나이를 먹어도 제가 오히려 그녀를 조금 달랐어요. 그 여자의 집에서는 결혼이 없었고요. 남편을 상대로 사기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학교를 옮기려 했지만 어렵게 결정된 일이 있었어요. 더 많은 힘을 써서 남편이 취임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쪽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또 제 탓을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도어락 번호를 바꾸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걸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너 한번 쓴맛을 봐야 해. 정신 차리게. 잘못은 내가 놓고 왜 나한테 와서 프리야 인간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했던 거야? 내 입가에 파워 한 번에 너도 그 여자한테 신임을 주면서 멍청아. 너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나 이런 상황을 만든 뒤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기대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남편이 항상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이벤트를 등록하면서 각종 핑계로 자신의 부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좋은 궁지로 내게 질문할 때마다 나는 매번 어려운 딜레마로 고통받게 된다. 그런데 미련한 생각에 잠기면서도 난 마음이 어렵다. 단순히 시들어가는 데서도 나를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묻다니 나는 못 참겠다고 답하면서 감정 담겨 변하기 시작하네요. 남편이 아니면 이직해야 하는데 저한테 화풀이를 한다면서 여자를 안정하게 하려나 보다. 그러나 남편을 죽이려고 하거나 이혼을 진행한 것은 아니니 언제나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하단다. 교수도 아쉬워하겠지만 적당히 참아보면서 다시 회복해보겠다. 심정 내게 자제력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는 올바른 행동에 실망하진 않았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에 고사하며 힘이 될 것이다. 여자를 자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함께 해결해 주길 바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해당 사항은 모두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서 나도 언제나 백전도전의 대인으로 남아야 한다. 이제 동네에 퍼져 있는 소문들로부터 위축되는 것 마음을 다잡고 쉽게 여러분을 대하게 돼 뉘실하다. 정말 어낸 나날을 사는 내 인생. 이만큼이나 힘들게 된 이유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 번만큼이나 사색해 볼 때가 됐다. 술집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빚까지 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자보에도 붙여놓았다. 같은 내용을 남편이 맡고 있는 카페와 게시판에도 올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서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교수님도 그 사람을 비난하며 이혼과 재혼의 늪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아기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더러운 짓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어주며 속 시원해진다. 어느 날
그 사람은 학교에서도 해고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제는 그의 삶은 보다 어둡고 비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에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뿐이다. 많은 이들은 그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이 없다고 한다. 아니야,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여기 사인하면 나 갈게.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네. 내가 이젠 염치 가진 사람이라 제발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이제 먹고 살 직장도 돈도 없어. 건사하기 힘들어. 당신이 나 좀 걷어줄 수 없어?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왜 그래? 쿨하게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안 쿨해? 남편은 그때서야 후회가 가득한지 나한테 빌고 부모님에게도 무릎 꿇고 빌었대. 후회가 늦었나 봐에 결심한 이혼을 서둘러 정리했어. 건강 차리고 이전 회사에서 연결해준 곳에서 좋은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남편이 안 보여서 싱글맘이냐고 하더라. 이젠 진짜로 싱글맘이 됐어. 어때? 이전에는 싱글맘이라는 소리 듣는 게 짜증났다. 이제는 괜찮아. 아빠 없이도 아이 잘 키울 거니까 응원해달라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응원해주네. 그래서 더 힘내고 있어?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욕심에 눈 멀어서 가족까지 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옆에 있다면 바로 버려야 해. 그래야 팔자가 펴질 거야. 사실 난 아직 전 남편의 분노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도 사라지겠지? 이런 내 소심한 이야기 함께 들어줘.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